의정부시가 경기 북부청사 광장 맞은편에 240면짜리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계획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민간 주차장 업주의 민원 때문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의정부시가 시민 다수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연천군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수명을 다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경전철 중정비를 합니다. 모든 부품을 새로 갈아 끼우는 작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천군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연천군 민통선 안쪽 군부대 사격장이었는데요. 연천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 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 후 폐사체 매몰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건 연천에서만 28번째, 전국적으로 74번째입니다. 의정부시가 상습 주차난을 빚는 지역에 240면짜리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가 규모를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영업 손실을 주장하는 민간 주차장 업주의 민원 때문이었는데요. 의정부시가 다수 시민의 불편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북부청사 광장 맞은편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길 한쪽을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도로는 주차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져 마주오는 차길이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여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무슨 주차장 시설도 없고 건물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차는 늘고 주차 시설은 부족한 거죠. 이따금씩 단속 차량이 오가지만 그때뿐입니다.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2동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 5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이 일대 240명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이 중 경기도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겠다며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 계획은 1년여 만에 대폭 수정됐습니다. 주차 면수가 240면에서 116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인데 민원을 넣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일대에서 300면짜리 민영 주차장 건물을 운영하는 업주였습니다. 야간 무료 개방을 하고 우리보다 주간에도 싸고 하면 여기 들어올 일이 없지 않겠어요. 일반 사설 주차장을 안 들어오겠죠. 의정부시는 업주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차 사업을 하게끔 그 사람한테 저희가 권리를 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의 말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의정부시 관계자는 또 경기 북부청사 광장 이용객이 당초 예상보다 준 것도 주차 면수가 줄어든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된 주차장이 반토막 나자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2년 전에 저희는 분명히 계획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주차장이 건립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다수의 민원보다는 한 분의 민원 때문에 지금 건설 예정인 지하주차장의 면수가 줄어든다면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16면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난이 계속되면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주차장 업주는 공영주차장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의정부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대기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시군 및 시도별 대기질 현황 등 대기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이 서로 생활 필수품 등을 사고 파는 교역을 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연구원은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휴전선에서 20km 이내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의 교역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교역이 활발해지면 기업 간 상품 교역은 물론 인력과 기술을 포함한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간 무역은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경 무역 제도로 대외 교역 확대를 위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평균 약 4만 2천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의정부 지역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죠. 하지만 지난해에만 멈춤 사고가 3차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12월까지 경전철 정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경전철 시설팀 박운선 주무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중정비 작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안전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15개 편성이 있는데 그 15개 전 편성에 대하여 이제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경전철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온 건지, 그리고 중정비는 일반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경전철 그 전동차 유지 관리는 이제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차량에 이상이 발생됐을 때 즉시 점검을 시행하는 거고요. 이제 정기 점검은 운행 거리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이제 12,500km, 25,000km, 5만 km, 10만 km, 40만 km, 80만 km 이게 도달됐을 때 시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정비는 80만 km 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의정부 경전철은 해외에서 제작된 차량인데요. 국내 기술진이 정비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 현재 국내에 이 경전철 정비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정비 시행 전에 이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사전 테스트를 통해 기술 능력을 이제 검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동차가 이제 조립이 완료되면은 바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운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상 기능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경전철 정비는 올해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진행되는 동안 경전철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예, 우리 경전철 차량은 전체가 15개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하루에 투입되는 최대 편성 수는 12대이기 때문에 이제 중정비가 한 대가 들어가 있어도 이제 2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번 경전철 정비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대 효과로는 기술 확보 및 자립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운영 안정성이 이제 강화되고요. 예. 또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니까 해외로의 운송 기간 및 물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정비 기간이 단축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중정비 작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안전을 하는 거는 이제 부품이 노화됐을 경우 사고로 이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품 자체를 다 이제 신품을 교체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안전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경전철 시설팀 박운선 주무관이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쓴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순손익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아동교구를 제작하는 신생 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온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로 확대 지원을 받아 적자를 면하고 약 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 상품의 소위 매출이란 부분에 굉장히 미비했는데 현재는 매달 몇백만 원 수준의 그 고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큰 탓에 제품 홍보에는 엄두를 못 냈던 한 중소기업.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디자인 개선과 판로 확대, 홍보 지원을 받아 매출이 3배나 성장했습니다. SNS 영상 지원도 받았고요. 고객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제품 디자인 개선, 홍보 지원 등에 힘쓴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인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매출액에 비해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로 순손익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홈쇼핑, 커머스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를 했고요. 신규 사업으로 해외 비즈니스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200여 곳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그 유족 등은 금액에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 7기 정책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의 200만 원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국가보훈처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정병원 82개소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노동자 1,85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체납자 방문과 전화상담, 납부 홍보 등을 맡게 됩니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364원을 받게 되며 인건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경기도와 경기 지역 한돈 농가가 돼지고기 7톤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설 명절 맞이 이웃사랑 실천과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됐는데요. 도내 한돈 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4,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7톤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돼지고기는 도내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2,800여 가구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오전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구름 사이로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토요일까지는 맑다가 일요일 오후에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꾸준히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밤사이 북산 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10도 넘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